수학은 이지 훈. 명제와 조건 세 번째 개념입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필요 조건, 충분 조건입니다. 이게 집합과 연관성이 있겠고 모든 단원의 어떤 문제 속에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옛날 기억 한번 떠올려 볼게요. 우리가 P집합이 Q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자, 그러면 질집합 P고 질집합 Q가 있습니다. 난 이것을 조건 P라고 하고 이것을 조건 Q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쪽으로 성립하는 거죠. 이렇게 딱 참인 명제에게만 화살표 두 개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P이면 Q이다는 참이고 Q이면 P이다는 이게 없으니까 이게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P이면 Q일 때만 참이 되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이렇게. 그러면 이것을 포함 관계를 보면 P집합이 이렇게 있겠고 Q집합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같을 수도 있어요. 서로가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포함 관계와 그 다음에 참거짓의 관계, 집합과 명제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합과 명제가 한 단원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때 물어볼게요. P는 Q이기 위한 땡땡 조건이다. P는 Q이기 위한 땡땡 조건이다. 뭐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배웠던 기억으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충분이거나 필요거나. 충분일까요? 필요일까요? 작은 것은 P집합은 Q집합이 되기 위해 충분합니다. 이만큼 되고도 남아요. 충분해요. 그래서 작은 것은 큰 거 되기에 충분합니다. 명심, 작은 것은 큰 거 되기에 충분해요. 작은 토끼가 커다란 호랑이 굴에 들어가기에는 충분한 겁니다. 작은 것은 큰 거 되기에 충분해요. 오케이? 그래서 충분 조건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고,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이 이거 헷갈리기 쉬우니까 이게 총알이에요. 총알이 날아가요. 그럼 누가 총 쏘죠? 얘가 총 쏴요. 총 빵 쐈어요. 그러면 Q가 총알을 맞죠? 맞으면 뭘 흘려요? 그렇죠. 피를 흘리죠. 피를 흘려요. 다시 P는 Q이기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좀 억지가 있나요? Q는 P이기한 무슨 조건? 그렇죠. 피를 흘리죠. 필요 조건.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헷갈리니까 작은 것은 큰 것에 충분해. 질집합 포함계로 가는데 정한되면 여기까지. 그래서 P는 Q이기한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정리. 그럼 이렇게 물을게요. Q이기 위한 P는 무슨 조건입니까? 그렇죠. 필요 조건이죠. 아닙니다. P는 Q이기한 P는 똑같은 말이에요. 앞뒤만 바뀌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도 충분 조건이에요. 헷갈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 조건. 오케이? 그럼 거꾸로 이거 헷갈리지 말아 주시고, 거꾸로 Q는 P이기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이해 되겠습니까? 요것만 알면 됩니다. 요것만 알면 돼요. 됐죠? 오케이. 정리 한번 하시고. 그렇다면 이게 있겠네요. P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면 P는 Q이기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얘가 총 맞고 P를 흘리죠? 필요 조건. P는 Q이기한 필요 조건. 됐죠? 오케이. 질집합 포함 관계는 라지 P가 있겠고 라지 Q가 있겠고, 자, 요렇게 총알이 날아가는 방향으로 이게 터졌어요. 으아. 오케이. 큰 것은 작은 것에게 필요해요. 요거 알아주시겠고, 그 다음에
조건 P가 있겠고 조건 Q가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해서 땡큐고 이렇게 해서 땡큐야. 충분하기도 하고 필요하기도 해.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 그러면 진리집합 포함관계는 P집합과 Q집합은 서로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부분집합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의 전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식이나 문장을 보고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 여러분 찾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비법을 전수합니다. 딱 3가지입니다. 자, 우리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자 풀이 비법이 있어요. 풀이 비법 몇 가지?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만약에 그 명제가 방정식이 나왔어요. 방정식이 딱 나왔으면 뭘 구해봐라? 해를 구해봐라. 근을 구해봐라. 근을 구해보면 이게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딱 나옵니다. 해를 구해보면 되는데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뭐 P조건이 뭐다? X는 1입니다. Q조건이 뭐냐? X제곱은 1이에요. 그러면 P이면 Q이다. 이쪽 참이죠. 해를 구하면 됩니다. 집합 1이고 집합 마이너스 1, 1입니다. 이렇게 포함관계 성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것은 큰 것에게 뭐 하는 거죠? 충분하죠? P는 Q이기 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 한 필요 조건. 맞습니까? 그러니까 해를 구해서 포함관계를 딱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끝나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방정식은 해를 구해봐라. 두 번째, 만약에 부등식이 나왔어요. 그 부등식 중에서도 몇 차? 1차 부등식. 1차 부등식. 이 1차 부등식은 어디로 가라? 수직선. 눈으로 봐야 돼요. 수직선으로 가라. 수직선으로 가라. 만약에 자 예를 들어서 자 P 조건이 X가 2보다 크다가 있어요. 근데 Q 조건은 X는 4보다 크겠고 5보다 작다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 상태에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수직선을 그리십시오. 이렇게. 이게 X축입니다. 그러면 먼저 4가 있겠고 5가 있어요. 얘가 Q집합이에요. 진리집합 Q집합. 이게 Q가 되겠죠. Q. 그 다음에 조건 P의 진리집합 라지 P는 뭐가 됩니까? 2가 여기 있어요. 2보다 크다. 쫙 이렇게 있네요. 이게 P집합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이 P집합이 이 Q집합을 포함하고 있죠? 눈에 확 들어오죠?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있다? 조건 P가 있겠고 조건 Q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됐죠? 따라서 P는 Q가 무슨 조건? 필요 조건. 포함관계는 P집합과 Q집합이 있는데 이렇게 포함관계 되는 겁니다. P집합이 Q집합을 포함하고 있어요.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등식은 어디로 가라? 1차 부등식은 수직선으로 가라. 첫 번째 방정식은 해로 가고 두 번째 부등식은 수직선으로 가라. 이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들은 너무 간단한 거고 이것들을 모두 알을 수 있는 바로 조건식. 세 번째 조건식이 있는데 조건식으로 갑시다. 조건식은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요. 조건식 선생님이 따로 한번 탁 해봤습니다. 이것만 해주면 다 끝나요. 이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이 조건식이 가장 절대적인 다수를 의미하는데 바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조건식이에요. 조건식은 뭐로 가라? 화살표. 화살표로 가라.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이겁니다. P는 Q이기 한 이 화살표를 그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탁 갔을 때 이쪽으로 갈 때 땡큐, 이쪽으로 가서 노 땡큐. 오케이? 그러면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때 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P가 있겠고 Q가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땡큐고 이쪽으로 가면 노 땡큐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네요. P, Q가 있으면 이렇게만 성립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는 이렇게 화살표가 가는 쪽으로 이렇게 포함관계 성립하는 거니까 작은 것은 큰 것에게 충분해요. P는 Q이기 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화살표로 쭉 가면 되는 겁니다. 됐죠? 조건식이 나오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 자, 이렇게 되면 보세요. 갈 때 성립하자고 올 때 성립해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된 거야. P와 Q가 있어요. 올 때만 성립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질집합 P와 질집합 Q가 있어요. 이렇게 평형이 되는 거죠. 큰 것은 장거대에 필요한 겁니다. 화살표를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됩니까? 갈 때도 성립, 올 때도 성립. 따라서 자 P, Q가 있어요. 갈 때도 성립, 올 때도 성립. 필요 충분 조건이죠. 그럼 두 집합의 포함 관계는 이렇게 같다가 되겠네요. 필요 충분 조건. 됐죠? 근데 마지막 네 번째 아무것도 성립하지 않아요. 이것은 아무 조건도 아니에요. 갈 때도 성립하지 않고 올 때도 성립하지 않아요. 아무 조건이 될 수 없는 거랍니다. 이렇게 조건식을 만나면 뭐로 가라? 화살표로 가라. 갈 때 가보고 올 때 역도 해보고 그러면 다 태어날 수 있다. 응? 이 관계를 여러분이 내 걸로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한 가지 예를 들까요? 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응? 뭐냐면 P조건이 뭐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입니다. Q조건은 뭐냐? X는 0 또는 Y는 0입니다. 그 전체 대전제는 뭐냐? 단 X, Y는 무슨 수? 실수입니다. 이게 대전제예요. X, Y가 실수라는 조건 하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이면 자 X는 0, Y는 0이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그때 뭘 묻고 있냐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입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갈 수 있겠죠? 먼저 P, Q 이게 조건식이에요. 방정식도 아니고 부등식도 아니고 그럼 P면 Q를 가봅니다. 이렇게 딱 가보면 어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이야. X, Y는 실수예요. 그럼 우리가 많이 해봤잖아요. 얘는 X는 0 그리고 Y는 0 아닙니까? X, Y가 동시에 0 아닙니까? 근데 X는 0 또는 Y는 0이니까 이 말은 X는 0 또는 Y는 0은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다 이거죠. 어때요?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 아닙니까? 또는에는 이 또는의 의미는 X는 0 그리고 Y는 0 X가 0이 아니고 그리고 Y는 0 X가 0이고 Y는 0이 아니고 이 세 가지를 포함한 게 또는입니다. 선생님 말 이해돼요? 또는의 의미? 그죠? 아 이게 0이 또는 철수 끝나고 선생님한테 와. 그 말은 0이와 철수가 모두 와도 되고 0이만 와도 되고 철수 안 오고 0이 안 오고 철수만 와도 되는 겁니다. 그게 또는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둘 다 0일 때 땡큐가 되겠죠. 너 땡큐. 그러면 거꾸로 딱 가보면 X가 0 또는 Y가 0이면 반드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입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X가 0이고 Y가 1이에요. 그러면 X는 0 또는 Y는 0 맞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가 0인 거니까 X가 0이면 되잖아요. 또는 둘 중에 적어도 하나만 0이면 되는 겁니다. 근데 0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은 0 됩니까? 성립하지 않아요. 이런 조건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정오판별 문제를 풀 수 있고 합답형 문제를 내 걸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화살표로 갔죠?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만 성립하는 거 맞습니까? 결국 P는 Q이가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 Q는 P이가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이렇게 정확하게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가슴속에 심어주시 바랍니다. 첫 번째, 방정식은 해를 구하라. 두 번째, 부등식은 수직선으로 가라. 1차 부등식은. 세 번째, 조건식은 화살표로 가서 갈 때 땡큐인지 올 때 땡큐인지 이걸 보고 분석하는 힘만 길러준다면 이런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다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